안녕하십니까. 낚시의 정석 붕어 낚시 입문자편 진행을 맡은 나광진입니다. 벌써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아래쪽이 아니라 상당히 위쪽에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운전을 하고 서서히 올라오는데 차창 밖으로 봄 기운이 약간은 느껴지는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1편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번 시간을 끝으로 하면은 낚시를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다른 장비 필요 없이 아주 기본적인 기본 장비 세팅 마지막 미끼의 선택, 미끼를 선택을 해서 바로 이제 우리는 낚시를 갈 수 있는 채비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갑니다. 오늘 시간 미끼의 선택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의 종류, 미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분화를 하기 전에 크게 분리를 하면은 생미끼와 그러니까 인조미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미끼, 생미끼 크게 구분을 해서 나눈 미끼 중에 생미끼, 생미끼는 자연에서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생미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낚시를 나가가지고 바로 채집이 가능한 새우, 그리고 낚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는 지렁이, 그리고 현장에서 또 채집하는 참붕어라든가 혹은 우리가 정말 미끼가 없을 때 제가 예전에 낚시할 때는 주변에 메뚜기도 잡아가지고 약간은 좀 혐오스러운 말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날개를 떼고서 미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생미끼라고 합니다. 생미끼는 보통 우리가 큰 어종을, 그러니까 약간은 붕어 중에서도 큰 붕어를 노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미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외래 어종, 그러니까 블루길이나 베스가 유입된 곳에서는 깊이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미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생미끼와 또 다르게 구분되는 화학미끼라고도 얘기하고 인조적으로 우리가 배합해서 만들어낸 곡물류가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떡밥, 여기에 어느 때인가부터 떡밥에 비해서 아주 잘 사용하지 않았던 미끼인데 옥수수가 떡밥을 제치고 바로 또 곡물성, 그러니까 화학적 인위적인 미끼로 들어와 있습니다. 떡밥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물성, 그러면 어분류, 그리고 식물성, 그러면은 글루텐이나 곡물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떡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옥수수, 낚시를 이제 우리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낚시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미끼에 따른 미끼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놓고 보면은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선 떡밥류 그리고 생미끼 이렇게 크게 나눠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미끼를 선택하실 때 이제 수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동절기 굉장히 수온이 낮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지렁이가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한 통이 있는데 이 지렁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동절기,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 낚시 가실 때는 우리 입문자, 그러니까 낚시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거 일단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지렁이 한 통만 들고 나가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좀 좋을 때, 붕어들의 활성도가 좋을 때, 어종의 활성도가 좋을 때는 지렁이 미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미끼, 그러니까 현장에서 채집하는
생미끼 위주로. 그리고 이제 수온이 따뜻할 때 보면은 아주 작은 붕어가 아닌 우리가 잡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어종들이 굉장히 미끼를 성가시게 합니다. 그러면 찌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이제 미끼가 수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떡밥을 좀 딱딱하게 크게 뭉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떡밥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물성이나 동물성 준비해 가지고 하절기에는 가시고 동절기에는 지렁이를 준비해 가지고 가시면은 현장에 가셔 가지고 낚시하는데 미끼의 선택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크게 없을 듯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미끼를 선택하실 때도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저수지는 이제 외래 어종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외래 어종이 있는 곳에서는 동물성,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참붕어나 새우, 지렁이, 또 어분류는 넣자마자 외래 어종이 와서 달려들어서 낚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단일 글루텐류, 식물성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낚시를 가실 때는 강이 유속이종이 있는 곳이다 싶을 때는 잘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바늘에서 미끼가 이탈되지 않도록 점착력이 좀 좋은 아주 글루텐류 중에서도 점착력이 좋은 글루텐류, 그리고 세립 어분, 아주 작은 어분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가미해서 잘 이탈이 되지 않게끔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 미끼를 가지고 가시면은 그 미끼가 오랫동안 유속에 의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미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도 미끼 선택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미끼를 달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다는데, 바늘에 다는데 미끼 다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바늘에 아주 내가 편한 대로 달아서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다만 내가 이제 미끼를 달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달 때 바늘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옥수수를 하나를 달 것인지 두 알을 달 것인지, 만약에 하나를 달아서 던졌는데 잡어 입질이라든가 여타 작은 붕어들이 너무 달려들면 두 알 끼우시면 되고, 지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도 한 마리를 꿰는데 너무 잡어의 성화나 작은 붕어들이 달려들고 했을 때는 또 한두 마리 더 끼워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던지는 방법.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좀 많이 옥수수를 세 알, 네 알 끼우고 지렁이도 많이 끼워서 던졌을 때 입질이 없다, 전혀 찌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반대로 하나를 끼울 수도 있고 지렁이를 또 한 마리 더 낄 수도 있습니다. 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밥은 이제 크기로 좀 크게 달 때와 작게 달 때, 미끼를 다는 요령, 그러니까 미끼를 달아서 내가 캐스팅을 해서 붕어를 기다릴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미끼를 달아야 될까 하는 아주 작은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낚시를 처음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미끼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끼가 지렁이를 또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주머니에 넣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가지고 가실 때는 미끼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옆에 이제 주변 지렁이 통이라든가 떡밥 통이라든가 물그릇이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물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미끼편. 이제 마지막으로 낚시 세팅해서 미끼 달아서 낚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낚싯대부터 해서 미끼까지. 자, 오늘은 아주 기본이 되는 기본 장비에 관해서 마지막 미끼편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세팅을, 그러니까 한 대를 갖다가 낚싯대를 묶어 볼 것입니다. 낚싯대를 묶으면 바로 낚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본 장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장비 설명을 쭉 다 했습니다. 그 기본 장비를 가지고
낚시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세팅이 들어갈 것입니다. 낚싯대 한 대를 가지고 바로 들고 낚시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멈춘 고무 끝에 있는 고리, 원형의 고리에 원줄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그대로 밀어서 보내면 고무를, 유동 고무를 장착을 했습니다. 보통 낚시를 하실 때 수심은 위쪽 이 찌멈춘 고무를 이용을 해서 맞춥니다.